네, 8월 27일이고요. 어제 우리가 모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었어요. 어제 봤었던 게 ES5 버전의 모듈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ES6 버전으로 이제 내용을, 같은 모듈을 이제 ES6 버전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볼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를 웹브라우저 안에서 작동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대로 일반적으로 코딩을 한다. 그냥 코딩을 해요.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는 전부 ES5 모드로 실행을 해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이제 ES5가 표준이에요. 그래서 그 특정 폴더 안에 어떤 폴더가 있을 때 이 폴더 안에서 실행되는 스크립트가 ES6 버전으로 동작하게끔 하려면 특별한 설정이 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ES6 버전을 진행할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요. 요건 지금 같이 하세요. ES6 버전을 실습할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요. 네, 저는 지금 기존에 ES6 폴더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폴더 안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여세요. 본인이 만들어 놓은 폴더 위치에서 시작하는지 잘 확인하셔야 돼요. 엉뚱한 폴더에서 하면은 전혀 결과가 안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npm init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 명령을 내리고 엔터를 치면 얘가 몇 가지 과정을 물어봐요. 자, 패키지 이름, 프로그램의 이름을 입력하래요. 기본적으로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그냥 엔터 쳤을 때 인식할 기본값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폴더 이름으로 인식하는 거죠. 엔터 치시면 되고요. 버전 1.0.0 뭐 버전값 바꿀 필요 없겠죠. 엔터. 디스크립션 이 프로그램의 설명이에요. 여기서 입력해도 되고 나중에 고칠 수도 있어요. 엔터. 그냥 계속 엔터만 치세요. 그럼 이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기서도 그냥 엔터 치면 yes가 됩니다. 엔터. 그냥 계속 엔터만 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명령을 수행한 폴더 안에 package.json이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파일이 있을 거예요. 얘를 확인해 보면은 아까 우리가 입력했었던 내용들이 이렇게 기입이 돼 있거든요. 어서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자니까 뭐 본인 이름 넣어도 되고, 디스크립션은 이 프로그램의 설명이고, 근데 뭐 딱히 수정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거는 이 파일 안에 지금 JSON이죠? 속성하고 값을 하나 더 넣어줘야 돼요. 위치는 상관없어요. 뭐 맨 위에다 넣건 중간에 넣건 상관없어요. 타입이라는 속성으로 모듈이라는 값을 하나 넣어줘야 돼요. 이게 들어가야 이제 코드가 ES6 버전으로 돼요. 나중에 리액트로 들어가면은 리액트는 이 설정이 기본으로 먹고 있어요. 그래서 리액트는 그냥 기본적으로 다 ES6 버전으로 도는데 그게 아닌 이상은 이렇게 직접 뭔가 넣어줘야 돼요. 아직까지 HTML에서 자바스크립트 할 때는 ES5로 가는 게 차라리 편해요. 자, 됐죠? 명령 프롬프트 닫아도 되고요.
자, 그래서 ES6 폴더에 package.json이라는 파일이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파일을 명령어를 기입해서 만들었잖아요. 그쵸? 근데 꼭 명령어를 기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package.json이라는 파일 만들고 요 내용 그냥 복붙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이제 어제 썼던 ES5 버전의 모듈을 이제 ES6 버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일반적인 함수를 모듈로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함수 정의는 똑같아요. 마지막에 모듈로 등록하는 처리만 좀 달라요. 어제 우리가 ES5로 했을 때는 module.export라고 하면서 함수를 이렇게 등록을 해줬죠. 근데 ES6 버전에서는 export default라는 값으로 함수를 등록을 해요. 그럼 강사님, 여기 함수가 만약에 2개 있으면, helloworld2라고 있으면, 여기에 export default를 또 하면은 2개 기능을 이제 모듈로 등록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export default는 파일 하나당 딱 1개밖에 없어요. 벌써 빨간 줄 봤잖아요. 그쵸? 자, 그럼 이제 어제 다시 ES5 버전으로 했을 때, 어제는 이제 module.export라고 해서 이제 등록한 기능을 require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제 리턴을 받았죠. 그래서 요 my가 helloworld가 된다 그랬어요. 이게 ES6 버전으로 가면은 import라는 구문으로 바뀌어요. export default라고 해서 이제 등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import가 가져온다예요. 외부의 거를 안으로 끌고 들어온다라는 의미예요. 자, 같은 폴더 안에 mymodule1.js 얘는 확장자 넣어줘야 돼요. js 파일로부터 등록된 기능을 가져와라. 얘한테. 그럼 이 my1이라는 애가 helloworld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와 기능은 어제 했던 거랑 1도 차이가 없는데 단지 표현하는 그 예약어들만 바뀌어요. 그래서 버전에 따라서 이렇게 코드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트렌드를 잘 쫓아가야 돼요. 프로그래밍 하려면. 실제로 지난주 주말에 제가 지금 주말반에서 리액트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리액트 수업한 게 올해 상반기였단 말이야. 기간이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분명히 실습을 다 했던 예제들을 주말에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4단원 정도 진행됐을 때 버전 바뀌면서 코드 바뀐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최신 버전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이 좀 생긴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주말반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4단원에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이제 4단원 이후에 준비해놓은 예제를 다 고쳐야 돼. 이런 거 한번 발견되면 이제 이거 수업하기 전날 이제 밤잠 못 자고 나오는 거죠, 거의. 되게 많아요, 이런 일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쫓아다녀야 돼요. 그래도 공학 쪽 직업은 기술이 계속 바뀌니까 평생 공부해야 돼요.
인문학 쪽은 그래도 한 번 공부하면은 그래도 평생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는데, 이쪽은 안 그래. 한 2년만 손 놔봐. 공부 안 해봐. 그러면 이제 직업이 없어져. 그래서 계속 공부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그게 지금 가벼운 얘기가 아니야. 만약에 그게 진심이면 이거 직업 안 맞아. 솔직히. 나도 지금 이거 수업하려고, 여기서 3시간 떠들 거 수업하려고 나는 최소 3일 이상은 공부한다고. 자, 돌아갑시다. 두 번째 모듈이에요. 또 ES5하고 ES6 버전으로 비교하면서 봅시다. 자, 왼쪽이 ES5입니다. 한꺼번에 하나의 파일에서 여러 개의 기능을 내보내고자 할 때 어제는 이 익스포트라고 하는 프로퍼티 안에다가 하위 객체들을 이렇게 우겨 넣었어요. 사실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 이게 좀 구문이 좀 지저분하거든요. 없는 거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잖아. 자, 여기서는 그냥 편하게 변수 만들고 제이슨 만들고 함수 만들고 제이슨 객체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익스포트라고 해서 중괄호에다가 이렇게 쭉 하고서 묶어서 내보내면 돼요. 그래서 파일 하나당, 자바스크립트 파일 하나당 익스포트, 디폴트는 딱 한 번만 쓸 수 있어요. 대표 기능 하나는 익스포트, 디폴트로 내보내고 그냥 익스포트는 한꺼번에 여러 개 기능을 내보내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익스포트로 한꺼번에 여러 개 기능을 내보내면은 가져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from myModule2.js로부터 중괄호 써야 됩니다, 이때는. 왜냐면 내보낼 때 중괄호를 묶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요 기능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순서는 상 바꿔도 돼요. 왜냐면 이름으로 따라오니까. 대신에 이제 내보낼 때 요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name, 프로퍼티는 여기서 제이슨이었으니까 property.id, property.type, say는 함수였고요. home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긴 객체였죠. 이렇게 이제 쓰는 거죠. 자, 우리가 객체 만드는 거를 클래스 방식이랑 이렇게 제이슨 방식 두 개를 봤는데, 만약에 똑같은 객체를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될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클래스 방식으로 가는 게 맞고요. 객체를 하나만 만들고 더 이상 생성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이렇게 제이슨 방식으로 만들어도 돼요. 네,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제 ES5 스타일이고 얘는 ES6 스타일인데, 어떤 회사는 아예 회사 코딩 규칙으로 이거 쓰지 말고 무조건 이거 쓰세요 라고 정해놓는 데도 있어요. 대표적인 데가 네이버예요. 네이버는 그 자기네 매뉴얼 보면은 이거 쓰지 말라고 아예 명시를 해놨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듈화라는 걸 하고 나면 이렇게 할 거면 그냥 애당초 이거 여기다 이렇게 놔버려도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어저께 이 모듈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에 있는 코드를 부품화해서 내가 프로그램 만들 때 여기저기서 이제 조립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파일을 또 만들었다고 쳐요. 여기서 임포트, 난 이번엔 name하고 say만 필요해. from myModule2.js. 그 다음에 임포트. 자, 익스포트 디폴트로 내보낸 건 가져올 때 이름 맘대로 줘도 돼요. 중괄호 안에 있는 것만 이름을 똑같이 맞춰줘야 되는 거고,
익스포트 디폴트로 내보낸 거는 중괄호 없이 이름을 맘대로 바꿔서 받아도 돼요. hello from my module 1.js 이렇게 하면 이 파일은 지금 이 두 개 모듈에 있는 기능을 내가 필요한 것만 조립을 한 거잖아요. 나는 그냥 쓰면 되거든. hello라고 호출하고 console.log name이라고 출력하고 say도 호출하고 이렇게 하면은 다른 프로그램에 있는 기능들을 조립해서 쓰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의 코드들을 부품화해서 조립을 한다는 거죠. 그럼 벌써 헬로월드라고 이제 이 네임 값은 여기서도 쓰고 있고 여기서도 쓰고 있고 여러 개 프로그램이 이 모듈을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조립해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목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우리가 프로미스라고 하는 문법을 이야기하면서 위쪽에 있는 함수는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군가 만들어 줄 거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웹페이지 만들면서 모듈을 직접 만들 일이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야 진짜. 자, 리액트 코드를 하나 열어서 보여드리면 뭔가 할 때마다 이렇게 임포트를 계속 하고 있어요. 얘만 해도 꽤 많은 것들 이렇게 임포트를 하고 있죠. 물론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것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항목들은 요거는 직접 만드는 게 아니에요. 리액트를 쓰겠다라고 하는 거는 리액트 안에 사전에 구현되어 있는 수많은 모듈들을 내가 조립해서 페이지를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듈 자체는 제공이 돼요. 그럼 그 모듈을 어떻게 임포트해서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면은 이 리액트 라우터 돔이라고 하는 모듈 안에 지금 3개의 기능을 가져왔는데 이게 함수인지 변수인지 객체인지는 모르잖아요 지금. 이거 이 안에 있는 코드 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오늘 우리 이거 처음 봤잖아. 그럼 얘가 각각 어떤 기능을 하는지 우린 사전 정보가 없다고요. 그럼 이러한 기능의 사전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가장 만만한 거는 책을 보거나 아니면 검색을 해야죠. 근데 검색을 하면 이렇게 블로깅이 돼 있는 것들을 확인해도 되겠지만 대부분 이제 그 사이트의 실제 홈페이지로 가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 샘플 코드들과 설명된 매뉴얼을 보고 사용법을 익혀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리는 수업 자료는 다 이런 식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내가 원작자가 아니야. 왜냐면 이 코드 자체가 내가 만든 코드가 아니니까 이 코드를 만든 사람이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나도 봐서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영어라는 거지. 괜찮아요. 구글 번역은 상당히 성능이 좋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관련된 거는 번역 되게 잘해요. 왜냐면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어휘력이 그렇게 화려하진 않아. 진짜 중학교 영어 수준이야. 그래서 프로그램 쪽 보면서 영어 나오는 거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뭐 이런 데 들어가서 이제 번역 때리면은 뭐 이렇게 다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 사이트에서 컨텐츠 수집하는 거에도 그렇게 크게 불편한 건 없어요. 다만 이제 이런 개념들을 처음 접할 때 자꾸 그 멘붕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제 했었던 비동기 처리도 그래요. 지금 우리는 간단한 예제를 만들기 때문에 하나부터까지 내가 다 코딩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은 이것도 내가 만들고 이것도 내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코딩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모듈을 쓰는 것도 물론 100%는 아니지만 거의 80% 이상이 이거는 내가 만들 게 아니야. 누군가 만들어서 나한테 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임포트를 해서 나한테 필요한 거를 내 프로그램에 조립을 할 수 있는가. 일단 그거를 먼저 익히시면 돼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신입일 경우엔 직접 모듈 만들 일 진짜 없을 거예요. 모듈이라는 거는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쓰세요라고 주기 위해서 하는 거야. 만약에 내가 모듈 만들 정도의 실력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입사한 시점하고 비교했을 때 연봉 1000짜리는 바뀌어 있을 거예요. 이미 직급이 대리급 이상은 주임이나 대리급 이상은 돼 있겠지. 그러니까 누군가의 사수가 되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모듈이라는 걸 만드는 것 자체에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물론 그 다른 예제들 진행하면서 한 2-3개 정도의 모듈 제작은 해볼 거예요. 경험은 해봐야 되니까. 근데 웬만하면은 모듈 만들 일 없을 테니까 지금 당장은 임포트라고 합니다, 보통. 다른 사람이 만든 걸 끌고 오는 거를 임포트 한다라고 해요. 요 임포트 하는 방법에 집중하세요. 자, 마지막 3번, 4번 모듈이에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서 이 클래스를 통째로 익스포트 합니다. 자, 또 하나. 헬로월드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익스포트를 하는데 객체를 만들어서 익스포트 합니다. 차이가 있죠? 얘를 사용하는 코드. 자, my 모듈 3을 임포트하면 여기서는 클래스가 임포트 됐잖아요. 그렇죠? 얘는 클래스야. 클래스를 사용하려면 객체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객체 만들고 메서드 호출한 거야. 근데 my 모듈 4에서 임포트하는 거는 객체를 만들어서 줬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그냥 받아서 바로 쓰면 되죠. 어떤 게 더 편해요? 아래 게 더 편하지. 객체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모듈 만드는 사람 마음이야. 케바케예요. 근데 우리는 모듈을 받아 쓰는 입장이라 그랬지. 선택권이 없어. 그냥 만들어 주는 대로 받아 써야 돼. 자, 여기까지 실습 정리하시면 되고요. 모듈에 대한 것들은 이제 앞으로 나중에 리액트 할 때 본격적으로 나올 거고 HTML 하면서 직접적으로 되진 않을 거예요. 여기는 좀 가볍게 정리하셔도 되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기본 문법 정리를 끝냅니다. 다음 교시부터 이제 자바스크립트 실전입니다. 자, 10시 40분에 시작할게요.